손흥민 EPL 300경기 시즌 17호 원더골 모두가 기다려왔던 순간. 토트넘 호스퍼를 이끄는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4연패 수렁에 빠졌음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글로벌 매체 트리발 풋볼은 6일 한국 시간 토트넘이 리버풀에게 패했음에도 포스테코글루는 낙관적이다 라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6일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안필드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에서 4로 대패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통산 300경기 출전 대기록을 달성한 이날 토트넘은 전반 16분과 추가 시간에 각각 모하메드 살라와 앤디 로버터슨에게 실점을 허용하며 전반전을 0에서 2로 마쳤다. 추격골이 절실했지만 후반 5분 코디 악포에게 추가골을 내줬고 후반 14분 하비 엘리엇의 중거리 원더골이 터지면서 패색이 짙어졌다. 0에서 4로 끌려가던 토트넘 교체를 통해 경기력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후반전 교체 투입된 히샬리송이 후반 27분 만에 골을 터뜨렸고 5분 뒤 손흥민도 한 골 보태면서 스코어를 2골 차로 좁혔다. 리버풀전 만의 골로 손흥민은 시즌 17호 골이자 프리미어리그 통산 120호 골을 달성하며 자신의 리그 300경기 출전 기록을 자축했다. 그러나 토트넘의 반격은 여기까지였다.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추격의 불씨를 살렸지만 더 이상 추가 득점을 만들지 못하면서 토트넘은 리버풀 원정에서 2에서 4패배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패배로 토트넘은 4연패 수렁에 빠졌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0에서 4대패를 당한 후 런던 라이벌 아스널 2에서 3, 과첼시 0에서 2. 상대로 모두 고개를 숙였고 리버풀 원정에서도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4경기에서 승점을 단 1점도 챙기지 못했다. 4연패로 토트넘의 다음 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었다. 시즌 최종전을 포함해 3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토트넘은 현재 승점 60, 18승 6무 11패으로 리그 5위에 위치해 있다. 한 경기 더 치른 4위 에스턴 빌라, 승점 67와의 승점 차는 7점이다. 빌라 잔여 경기가 2경기뿐이기에 토트넘은 자력으로 4위 도약이 불가능해졌다. 토트넘이 앞으로 3연승에 성공해도 빌라가 남은 이 경기에서 1승만 거두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4위는 빌라로 확정된다. 한편 4연패를 당하면서 4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음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력에 일부 만족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눈길을 끌었다. 매체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지난 이번이 원정, 뉴캐슬, 첼시에선 경기력뿐만 아니라 결과도 좋지 않았다 라며 적어도 오늘 난 우리가 더 오리다운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히고 우리가 원하는 팀이 되려고 노력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전반전에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라며 다만 우리가 파이널 서드에 도달할 때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리버풀을 편안하게 해줬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난 여전히 우리 축구가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30분 동안 우리는 파이널 서드에 많이 도달하기 시작하면서 위협적인 골과 기회를 더 만들었다 라며 지면 당연히 실망스럽지만 적어도 오늘은 우리가 본래의 플레이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었다 라고 전했다. 또 난 우리가 전방 압박 속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파이널 서드에 도달할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며 우리가 득점 기회를 몇 번 만들 수 있었다면 아마 리버풀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을 것이라며 공격 상황에서 찬스를 만들지 못한 부분을 아쉬워했다. 실제로 토트넘은 전반전의 말 그대로 리버풀에 압도당했다. 전반 45분 동안 리버풀에 슈팅을 14회 허용하며 이 실점하는 동안 슈팅을 단 1개만 시도하면서 공격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여름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시즌 초반 공격적인 전술을 통해 팬들의
눈을 즐겁게 만드는 축구를 선보이면서 눈길을 끌었다. 개막 후 리그 10경기에서 8승 2무를 거두며 잠시나마 선두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토트넘 축구에 익숙해지고 약점을 찾아내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스타일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토트넘이 패배한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공점유율은 높았지만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또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팬들의 불만을 샀다. 리버풀전 패배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 주장 손흥민은 팬들에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손흥민은 리버풀전 직후 지금은 모든 사람이 나서야 할 때다. 지금은 더 강해지고 함께 뭉쳐야 할 때, 라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쉽지만 지금은 힘든 순간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토트넘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냐고? 물론이다. 때로는 오늘처럼 우리에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매우 실망했던 적이 있다. 오늘도 매우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힘을 실어줬다. 손흥민은 감독님이 이곳에서 첫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한다 라고 1년차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성 이후 최초로 UCL 결승행 산초 맨유 선수로 대기록 썼다. 2011년 이후 우에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를 밟은 맨유 소속 첫 선수가 됐다. 산초는 8일 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 왕자공원 구장에서 열린 PSG와의 2023에서 2024 시즌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에 선발 출전해 팀의 1에서 0 승리를 이끌었다. 도르트문트는 2차전 합계 스코어 2에서 0으로 PSG를 누르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산초는 원소속 팀이 맨유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영국 TNT 스포츠는 SNS를 통해 산초의 사진과 함께 제이든 산초는 2011년 이후 챔피언스리그 결맨유는 박지성이 뛰던 지난 2010에서 2011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바르셀로나에 패한 뒤로 결승에 올라간 적이 없다. 공교롭게도 당시 결승이 열린 장소가 이번 결승이 열리는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이다. 산초가 결승에 올라갔지만 맨유는 이번 시즌 16강도 올라가지 못하고 조별 예선에서 최하위로 탈락했다. 산초가 도르트문트로 향한 것은 지난 1월이었다. 산초가 도르트문트로 향한 이유는 맨유의 에릭 터나흐 감독과의 마찰 때문이었다. 터나흐 감독은 산초가 훈련에 자주 늦는다며 그를 게으르다고 말했고 산초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터나흐 감독은 그를 1군에서 퇴출해 훈련과 경기에서 그를 제외했고 산초가 유스팀에서 훈련하게 했다. 산초는 터나흐 감독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맨유의 이적을 요청했고 친정팀인 도르트문트로 임대를 떠났다. 산초는 2021년 여름 맨유의 기대를 받고 영입됐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의 이적료는 무려 8,500만 유로, 약 1,246억 원이었다. 맨유는 그와 5년 계약을 맺으며 그를 맨유의 현재이자 미래로 생각했다. 그의 활약은 검증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이적 직전 3시즌 동안 시즌 10골과 10개 도움을 기록하며 유럽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보였고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도 활약했다. 하지만 맨유에서 산초는 완전히 다른 선수였다.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며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지 못했고 출전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다. 산초는 친정팀 도르트문트에서 부활의 날갯짓을 펴고 있다. 그는 분데스리가 16경기에 출전해 2골 1도움을 기록했고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도 6경기 출전해 1골을 기록하고 있다. 기록은 뛰어나지 않지만 경기 영향력이 대단하다. 자기 장기인 속도와 드리블을 바탕으로 상대 측면을 공략하고 있는 산초다. 그의 활약은 PSG와의 준결승 1차전에서 빛났다.
그는 지난 2일 PSG와의 준결승 1차전에서 우측 윙어로 선발 출전해 양팀 합쳐 최고 평점을 받았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그에게 평점 8.8점을 부여하며 경기에서 가장 잘한 선수로 꼽았다. 다른 통계 매체인 스코어카는 그가 단일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11번 이상 드리블을 성공한 첫 번째 잉글랜드 선수이자 준결승에서 11번 이상 드리블에 성공한 마지막 선수는 2008년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라고 소개했다. 산초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맨유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산초는 맨유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 도르트문트와 산초 모두 서로를 원하고 있다. 산초를 가차없이 내보낸 소속팀 맨유도 그를 붙잡으려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 여름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3. 맨유에서 짐 싸서 나가. 이번 시즌 끝나면 곧바로 경질 결정. FA컵 우승도 필요 없어.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8일 맨유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에릭 텐 하흐 감독을 경질할 것이다 고 전했다. 이어 FA컵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꺾고 우승하더라도 떠나야만 할 것이다 고 덧붙였다. 맨유는 오는 25일 맨시티와 FA컵 결승전을 치른다. 텐 하흐 감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맨유는 텐 하흐 감독을 선임하면서 체질 개선에 나섰다. 최악의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의지였다. 맨유의 초반 분위기는 좋았다. 텐 하흐 감독의 스타일은 엄격하기로 유명했던 알렉스 퍼거슨 경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텐 하흐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맨유는 지난 시즌 초반 삐걱거리는 듯했지만 점차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맨유는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꺾고 지난 시즌 카라바오컵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면서 2017-18 시즌부터 이어진 무관의 고리를 끊어냈다. 특히 2020-21 시즌 이후 탑4에 합류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획득했다. 맨유는 텐 하흐 감독에게 이번 시즌을 앞두고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메이슨 마운트, 안드레 오나나 등 엄청난 지출을 통해 전력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기대 이하다. 리그, 챔피언스리그에서 최악의 성적을 보여주면서 지적을 피하지 못하는 중이며 경질설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중이다. 맨유는 지난 7일 크리스탈 팰리스와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EPL 36라운드 경기에서 0-4로 대패했다. 맨유는 한 시즌 최다 패배 기록을 세웠다. 2021-22 시즌에 12패를 넘어선 것이다. 또한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81실점을 기록했다. 1976-77 시즌 이후 47년 만에 팀 단일 최다 실점 타이를 기록한 것이다. 텐 하흐 감독 체제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맨유는 사령탑 교체 시나리오를 작성했고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지네딘 지단이 거론되는 중이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에 따르면 텐 하흐 감독이 다음 시즌도 맨유를 지휘할 경우 연봉 25% 삭감을 피할 수 없다 고 전했다. 텐 하흐 감독의 연봉이 삭감되는 이유는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진출권 획득 실패에 따른 책임이다. 텐 하흐 감독은 연봉으로 900만 파운드, 약 154억을 수령하고 있는데 25% 삭감될 경우 675만 파운드, 약 115억을 수령할 예정이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8일 맨유의 구단주들은 텐 하흐 감독의 거취 결정에 대해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가질 것이다 고 전했다.